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여자들이 남자의 키, 머리숱 이런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되게 한국적인 관점으로 적나라하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한국적인 관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니까. 다만 제가 본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5년 8월 8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머티리얼리스트입니다. 한국계 셀링송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연출작입니다. 첫 작품 패스트 라이브스가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았고 수상도 많이 하고 독립영화치고는 흥행도 꽤 된 편이라서 셀링송 감독이 단숨에 헐리우드에서 엄청 주목받는 젊은 여성 감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패스트 라이브스가 나온 지 2년 만에 차기작 머티리얼리스트가 공개되었고요. 이제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명한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다코타 존슨, 크리스 에반스, 페드로 파스칼. 한국계인 감독이 두 번째 장편 연출작에서 이런 대단한 배우들을 캐스팅할 만큼 헐리우드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게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제가 라이언 쿠글러의 시너스라는 영화를 보고 그런 걸 좀 느꼈는데 라이언 쿠글러를 비롯한 유명한 흑인 감독들은 흑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일단 라이언 쿠글러는 지금까지 만든 장편 필모 5작품이 다 주인공이 흑인이에요.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도 미국 내 흑인 사회의 다양한 테마들에 대해 지적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셀링송, 리 아이작 정, 헐리우드에서 명성을 얻게 된 한국의 감독들 각각 패스트 라이브스와 미나리라는 영화로 유명해졌는데 이 영화들은 한국계 혹은 한국인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독립영화죠. 독립영화지만 상도 많이 받고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단숨에 이 한국계 감독들을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라이언 쿠글러가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로 유명해진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라이언 쿠글러가 계속 흑인이 주인공인 작품만 만들고 있는데 반해 셀린 송, 리 아이작 정은 차기작에서 한국계나 아시아계를 주인공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헐리우드에서 엄청 잘 나가고 유명한 대세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했어요. 머티리얼리스트의 다코타 존슨, 크리스 에반스, 페드로 파스칼도 그렇고 리 아이작 정 감독의 트위스터스라는 영화에는 데이지 에드거 존스, 글렌 파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슈퍼맨 배우 데이비드 코런스에 또 출연했습니다. 뭐 이게 현실이죠. 미국에서 흑인을 대표하는 라이언 쿠글러 같은 감독이 있듯이 한국이나 혹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유명 감독도 나오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아시아인이 주인공인 영화만 찍어서는 헐리우드 메인스트림에서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유명한 아시아인 배우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뭐 라이언 쿠글러가 마이클 B 조던을 페르소나로 삼은 것처럼 리 아이작 정은 스티븐 연을 페르소나로 해서 계속 작품의 주인공으로 출연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스티븐 연이 워낙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이고 마이클 B 조던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링son 같은 경우는 첫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이 다 일종의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첫 작품인 패스트 라이브스에서는 한국계 배우인 그레타 리가 주인공이었지만 두 번째 작품에서 이제 감독의 위상이 올라간 거에 맞게 유명한 배우를 쓰려고 해도 그런 유명한 한국계 젊은 여배우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 한국계 감독이 라이언 쿠글러 같이 활동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셀링송 감독의 작품을 보면 패스트 라이브스에 비해서 머티리얼리스트가 분명 좀 더 보편적인 주제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한데요. 이것도 묘하게 한국적인 텍스트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작품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이고 한국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출산 원톱 국가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과 연애의 어려움이라는 관점이 머티리얼리스트에는 백인과 히스패닉인 주인공들이 등장하지만 이 주인공 캐릭터들이 인식하는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관점에서 되게 한국적인 레이어가 덮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들의 관점이나 화두가 보편적인 것이긴 해요. 사실 남녀 관계야 어느 나라나 비슷비슷하지 기본적인 사고의 틀은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요철들이 한국적인 관점이 들어가게 되면 극단적으로 튀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한국적인 관점에서 유독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들 머티리얼리스트를 보면서 야 이거는 백인과 히스패닉 배우가 주인공인 헐리우드 영화인데 남자의 키에 대한 내용이나 대사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좀 신기했어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만큼 다른 사람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특히 칭찬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그런 내용을 입 밖에 꺼내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서구권에서는 남자가 나이가 들고 탈모가 오면 가발을 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냥 빡빡 밀고 다니는 남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캐릭터들이 많고
아니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해외 유튜브를 봐도 그런 스타일의 남자들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여자들이 남자의 키, 머리숱 이런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되게 한국적인 관점으로 적나라하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한국적인 관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니까. 다만 제가 본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무튼 뭔가 이 머티리얼리스트라는 영화는 이게 한국 영화라면 이거 봐, 이런 영화만 봐도 왜 한국이 저출산 세계 원톱 국가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 영화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다뤄요. 이 영화 제목 머티리얼리스트가 한국어 제목으로 바꾸면 속물들이 적절할 것 같거든요. 결말을 보면 계속 남자의 조건에 대해 계산만 하고 살아온 주인공이 그런 속물적인 계산을 던져버리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참 공감을 얻기 힘든 판타지스러운 결말이 나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영화는 일단 재미는 있어요. 패스트 라이브스도 그렇고 이번 머티리얼리스트도 보면서 느낀 게 셀린송 감독 영화는 나하고 뭔가 잘 맞는다. 저는 이 감독의 작품이 좋습니다. 재미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영화가 잘 들어와 엄청 맛있고 자극적인 그런 맛은 아닌데 진짜 술술 잘 넘어가요. 셀린송 감독이 다 본인이 각본을 쓰잖아요.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뭔가 작가주의? 그런 지루하고 어려운 영화일 것 같은 선입견이 생기는데 이 감독의 영화는 하나도 안 지루하고 정말 쉽다. 술술 넘어가요. A24 작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대중적이다. 패스트 라이브스가 그렇게 잔잔한 분위기의 독립영화인데도 월드와이드 4천만 불 정도로 흥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쉽고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고 재밌는 것과는 별개로 묘하게 영화가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감독의 인식이나 철학 이런 게 아니고 캐릭터들에 대한 감정적인 이익과 공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감정들도 고스란히 너무 적나라하게 관객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뭔지 너무 잘 알겠어. 그래서 불편해. 패스트 라이브스, 머티리얼리스트 둘 다 그래요. 감정의 형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셀린송 감독의 영화는 편한데 불편한 영화다. 저한테는 그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머티리얼리스트를 보면 캐릭터들이 다 좋아요.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이런 대단한 배우들이 뭔가 한국 작품을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 것 같은 대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배우들이 다 좋지만 이거는 잘못된 캐스팅이다 라고 느껴진 부분도 있습니다.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정확한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잘 안 보여. 배우들 때문에. 결말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여주인공이 모든 조건이 완벽한 남자와 사귀다가 나는 사실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다. 계산으로는 완벽한데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니다. 당신 또한 나를 완벽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 남자를 차거든요. 말은 그럴싸해, 말은.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는 상황에 바로 전 내용이 여주인공이 그 남자의 다리에서 수술 자국이 있는 걸 발견하고 결국 남자가 키높이 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자기 키가 여주인공이랑 비슷한 정도의 키였대. 그런데 이 배우가 페드로 파스칼인데 페드로 파스칼의 기본적인 상체 피지컬이 너무 훤칠한데 사실은 키가 작았습니다 라고 이 배우가 고백하는 장면이 너무 어색했어요. 그리고 여주가 키 때문이 아니고 뭐 사랑이 어쩌고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그 남자를 차고 가난한 크리스 에반스한테 가거든요. 크리스 에반스는 여주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인데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계산을 하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예요. 여주인공 직업이 커플 매칭 매니저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와 여자를 점수 매기는데 전문가예요. 참고로 셀링son 감독이 예전에 미국의 결혼 정보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패스트 라이브스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약간 자전적인 내용의 각본을 쓴 거거든요. 아무튼 여주가 더 이상 계산을 안 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남자인 크리스 에반스한테 갔어.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결말 장면에서도 크리스 에반스의 그 엄청 훤칠한 피지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애초에 사랑이라는 게 뭘까? 크리스 에반스? 이렇게 키 크고 잘생겼는데 가난하든 말든 사랑할 수밖에 없지. 뭐랄까, 이 영화는 사실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긴 합니다. 특히 저출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예요. 하지만 집에 불이 났는데 치약 뚜껑에 물을 받아서 뿌리는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을 거다. 안 먹혀요, 전혀. 한국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미국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셀린송 감독이 자기의 뿌리가 있는 국가인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걸 타산지석 삼아서 미국은 한국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백인과 히스패닉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뭔가 보고 나서 복잡한 신경이 계속 들게 되네요. 앞에서 말했듯이 편하지만 불편한 영화, 셀린송 감독의 작품이 진짜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감독은 계속 흥미로운 작품들을 만들고 있네요. 원래 연극 작가여서 그런지 각본도 훌륭하고 연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잔잔한 스타일로 연출을 하는데도
때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원시인이 등장하는 장면은 그냥 코미디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처럼 연출을 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고 인상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흥미로운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 감독입니다. 네, 셀린송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머티리얼리스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